이슈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8월 한 달 동안의 국내 증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9월 달 들어서 반격의 흐름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반등 추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몸을 담을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자면요, 연저점은 8월 6일에 형성됐습니다. 그때가 1891.81포인트가 장중 기준으로 저점이었는데요. 1900선도 이탈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당시에 많은 투자들이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어느덧 21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연저점은 마찬가지입니다. 8월 6일에 형성됐던 540선, 당시에는 600선도 크게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10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전일 종가상으로 봤을 때 649포인트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 650선 언저리까지 회복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시 방향성을 둘러싸고는 호황제가 섞여 있어서요. 많이 좀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9월에 가장 많았던 이슈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줄 이어서 선진국, 신흥국 증시 할 것 없이 이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좀 증시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죠. 이 내용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내용들이 엇갈리는 가운데서 현재 진행형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국내 증시 좀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반등 추세, 우리가 좀 마냥 앞만 보고 달라오다 보면은 그동안의 반등 움직임에서 시사하는 부분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또 복습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200포인트 올랐다. 정말 딱 200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흐름 좀 봐주실까요? 최근에 이제 지난 8월 달에 아주 우리 한국 증시 굉장히 불안했었죠. 네. 그 미국 경기는 좀 좋아지고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또 이제 한 해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8월 달을 기점으로 증시가 이제 많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200포인트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리를 보면서 이제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흐름을 잠깐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S&P 500 지수와 코스피 지수와의 이제 상관관계 그림을 좀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이제 두꺼운 선이 이제 미국 S&P 500 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회색 선이 이제 코스피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7월, 8월 달까지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만 오히려 한국 증시는 7월 증시부터 오히려 급락세가 더 나타났죠. 네. 5월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서 올라가는가 싶더니 한 해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7월 증시부터 오히려 또 폭락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같이 밀렸었다가 8월 달 지수 바닥에 찍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도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네. 이제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8월을 기점으로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가 모두가 살아나는 이런 흐름이고,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S&P 500 지수의 반등 폭보다 국내 코스피 지수의 반등의 폭이 또 상승 기류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그걸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이제 국채금리 10월물 이제 금리 흐름입니다. 자, 금리 흐름도 이제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이제 파란색 선이고, 네. 밑에가 이제 한국 금리인데요. 모두가 동반 반등입니다. 그동안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 현상을 보면서 맞아요. 이제 리세션에 대한 공부가 네. 상당히 컸었는데, 모두가 이제 장기 금리가 조금씩 모두가 올라가면서 한국하고 미국 모두가 또 동반해서 반등하면서 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씩 안정되는 이런 흐름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정확하게 이제 8월 6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장중 저점 1891포인트를 저점에서 2091포인트, 정확하게 200포인트가 올랐고요. 10.5% 정도 상승입니다. 10.5%요? 네, 정확하게 대체적으로 10% 정도의 상승과 하락 정도면은 네. 시장의 흐름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정도의
그 상승률 내지 하락률로 일단 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10% 정도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한 달 반 동안 정말 많이 그렇죠. 올랐네요. 네.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많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10%라는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 잘하면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제 상승률이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수가 올라갔던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무역 협상이 재개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또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역시 그 이전에 이제 주요국이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유럽을 중심으로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글로벌 경기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이 지수의 어떤 반등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국내 증시에서는 바로 연기금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기금들이 장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짓눌렀었던 악재였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협상에 들어갔고 그리고 주요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섰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 반등을 이끈 세력은 바로 연기금인데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최근에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8월 6일 저점 찍고 올라갈 때부터 어제까지 네. 거래소 시장의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 지금 검정색 선이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은 기관 전체적인 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걸 보이셨을 거고 네. 그리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8월 초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신권이라든가 보험단이라든가 은행단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은 다 매도입니다. 매도고 관망인데 그 와중에 연기금만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연기금에 의해서 한국 증시가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지금 금액으로 보더라도 위쪽에 같은 기간 동안에 기관은 3조 3천억 원 샀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이 2조 팔았고 개인이 1조 6천 팔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은 연기금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결론이네요.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이 올라가게 되면 연기금도 사고 투신권도 사고 은행도 사고 상업펀드도 사고 그러는데 지금 이 반등은 전형적으로 연기금에 의한 반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불안한 느낌도 그렇죠. 약간 불안하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보통 이제 시장의 어떤 방어적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데 연기금 매수로만 이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약간은 불안하다라는 느낌도 드실 수 있는데 요건 또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기금이라고 하는 특정 기관 하나만 가지고도 주가가 올라갈 정도로 매물 공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과거 같으면 연기금에 의해서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데 워낙에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고 수급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이다 보니까 연기금만 매수만 들어와도 주가가 이 정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주가가 많이 빠졌고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시장의 흐름은 전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지표라든가 최근의 반등폭이라든가 수급상이라든가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번 반등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많이 올랐고 연기금이 이끌어줬고 그럼 이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업종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에 어떤 업종이 좀 많이 올랐나요? 자, 업종은 거의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수 자체가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올라갔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대비, 그러니까 8월 6일 최저점 대비 약 10% 정도 주가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 업종이 27%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업종이 11%.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종목군들, 화학주라든가 의약주라든가 철강 관련주들, 그다음에 운송 장비도 11.8%, 건설주들도 12, 14%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었고, 금융주도,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들도 전체적으로 9%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0% 정도 올라가면서 대형주 전반에 걸친 종목들이 그 정도 올라갔고, 그나마 전기가스라든가 통신 관련주가 약간 밑돌았어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지 못했거나 반등의 모멘텀이 없었던 전기가스 업종이라든가 통신 관련주는 조금 마이너스권입니다만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주들이 모두가 동반해서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아주 흐름 자체는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 중심의 반등세가 비교적 강하게 연출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 섹터가 20몇 %나 올랐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삼성 바이오리스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리스가 이제 시가총 상위 종목이고 그동안 자회사의 실적 개선에 기대감들 때문에 삼성 바이오리스가 많이 올랐죠. 네. 삼성 바이오리스의 주가가 아마 그 종목이 최저점에서 한 40%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 네. 때문에 아마 의약업종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뭐 바이오 종목분들은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만 네. 거의 뭐 오른 종목은 별로 없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리스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왜곡이라면 왜곡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사이즈 큰 종목이 좀 선방을 해주다 보니 지금 사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섹터가 건설인데 건설의 거의 상승률이 2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머지 sek터 내에서도 뭐 이슈를 안고 올라간 섹터가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네. 이제 업종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업종들 중에서 이제 시세가 좀 상당히 많이 난 업종주들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중에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다른 업종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의약품 아까 말씀드렸던 의약품 그리고 이제 철강, 전기전자, 건설이 이제 많이 올랐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의약품 업종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지스의 어떤 반등의 흐름에 의해서 주가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연출이 된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지스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는 그런 의미로 네.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그동안 낙폭이 워낙에 컸죠. 코스닥 종목들까지도 삼성 바이오로지스도 그랬고 그래서 반등이 좀 상당히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금속 업종주들도 비교적 견조합니다. 지금 8월보다는 이제 9월달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역시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철강 관련주를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이제 국제 철강석 가격의 하락세를 보면서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포스코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반등세가 이런 어떤 철강주들의 반등세를 좀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관련주들은 뭐 꾸준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관련주도 올해 들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 전기전자 관련주들은 다른 어떤 뭐 의약품이라든가 철강금속 업종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은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 다른 업종들이 떨어질 때 걔네들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들어서 상승률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동안 떨어지지 않은 것에 비하면은 지금 이 전기전자 업종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역시 전기전자 관련주는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재래들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 건설주들도 많이 올랐죠. 건설주들도 10월, 9월 달 조금 지나서부터 좀 반등이 좀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많이 빠진 상태에서 대우건설을 비롯한 해외 건설수주 소식들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반등이 좀 나온 것으로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낙폭 과됐던 업종주들 중에서 그런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종목군들이 네. 상대적으로 반등의 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학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는데 철강금속하고요. 전 건설은 약간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그쵸. 안 본 사이에 이만큼 많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구나. 올랐죠.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지수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업종도 오르지만 또 왕따가 됐던 오히려 또 청개구리처럼 하락한 섹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좀 봐주세요.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많이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주들을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맨 위에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밑에는 이제 종이 목재 업종이 지금 현재 9월 달 8월 초에는 잠깐 올랐다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 뭐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 종이와 목재 업종은 계속해서 횡보입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은 오히려 8월 초에 한 번 더 밀렸다가 반등하지 못하고 역시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반등의 폭은 좀 약합니다. 네. 그리고 통신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8월 초에 또 밀렸다가 조금 올랐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직은 별다른 반등은 없고요. 보험주들이 많이 힘들죠. 보험주들은 8월 초에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도 보험업주들은 하락세를 기록했고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 보험주들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생보사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모두가 안 좋은데 역시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금리하고 연동되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운용이라든가 내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세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추세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반영하면서 보험주들의 부진이 상당히 강한 상태고요. 네. 통신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좀 시세가 좀 많이 안 나오죠. 지금 그동안 이제 SK텔레콤이라든가 통신 관련주들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한 형태인데 5G라는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눈에 띌 만큼 실적이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서 통신주들의 주가 반등은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SK텔레콤 비슷한 통신주들은 성장 여력은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펀더멘탈 자체는 나쁘지는 않으니까 뭐 아직은 뭐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겠고요. 전기가스라든가 종이 목재 업종주들 보시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없죠. 없다 보니까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주들은 이미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성장 가치라든가 자산 가치 PBR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주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업종주들은 이들 종목의 반등을 이끌 만한 실적을 이끌 만한 모멘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통신주들만 빼고는 나머지 업종주들은 지금 반등을 이끌 만한 모멘텀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한 것이니까 주가라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못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려면 정말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업종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대표주들에 따라서 지수가 좀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쵸. 아직까지는 반등 국면에서 어떤 종목이 반등을 이끌어주는지 특징이 확 안 잡히거든요. 그쵸. 종목별로 좀 봐주세요. 일단 뭐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낙폭과대주 쪽으로 한번 먼저 볼까요? 일단 포스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스 같은 종목군들을 먼저 딱 특징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의 흐름을 여기서부터 읽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시장이 정말 많이 빠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군들인데 너무나 많이 빠졌던, 기업은 탄탄한데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 시장 매기가 일단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포스코라든가 삼성 바이오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일단 먼저 올라갔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많이 빠져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약해요. 요게 지금 맹점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게 테마주와 이슈주, 지금 백강 소재하고 부산산업 같은 종목들은 돼지열병과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역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시장 자체는 많이 빠져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이슈주하고 테마주가 여전히 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시장의 방향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주도주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으로 시장 매가 확산되면서 순식간에 이슈주들도 아직까지 활기를 찌고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장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RFHSC 같은 이런 5G 관련주들도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물론 나머지 5G라든가 이런 IT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부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장주라고 하는 종목군들 중에 대장주 내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여전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LFHS 같은 펀더멘털과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상승은 살아있는데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 사이사이를 테마주하고 이슈주가 낙폭과대주가 메꾸는 잠깐 순환매의 어떤 반등이 나온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재료가 선반영된 종목들인데 모나미라든가 신성통상,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 후성 같은 종목들 뭘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수가 빠질 때 올랐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은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수혜주, 피해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재료가 선반영이 된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다 부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장에서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조정권에 들어간 상태고 많이 빠진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일부 이슈주들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장주, 주도주, 성장주는 미미하게 완만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은 시장 기조가 강하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반등 국면이 어땠는지 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한눈에 확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앞으로 좀 반등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추세가 혹시 이어진다면 이렇게 주도주 하나가 원탑이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순환매 양상으로 지수 상승이 만들어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지수 전망치 이제 코스피 일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차적인 목표가를 제가 보기에는 2,150에서 한 2,200 정도를 일단 목표치를 잡고 있는데요. 요 지수 때 2,150에서 2,200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빨간색 선을 보였던 7월 달 여기가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된 그 위치입니다. 여기가 이 2,150선을 뚫고 2,150선에 안착을 하게 되면 시장이 하락 기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체적으로 2,000선에서는 대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2,150에서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하락세가 나타났던 부분들 앞서 지금 앞에 이제 동그라미 두 개 쳤던 부분 2,350선과 2,450선인데 이 구간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되는 그 구간입니다. 구간이에요. 그래서
2150 정도까지 회복을 하게 되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가 이제 시장 뒤안길로 사라지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이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안정권에 접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 흐름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150을 넘어서서 2150에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매물층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 뭐 주도주가 있다. 아니면 지금 장세가 순환 반등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특징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일부 지금 이슈주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슈주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많이 빠졌던 포스코라든가 삼성바이오스 이런 종목을 쫓아갈 것인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은 주도주가 조금씩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순환 흐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상승장에 접어들 때 주도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제가 뭐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150선 정도까지 목표치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직전 고점 뚫었죠. 그리고 대체로 38,000원 정도 선에서 대바닥을 찍었고 43,000원선에서 중간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상승 기류가 굉장히 완만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흐름 자체가 팡팡 안 터지고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뭐 가는 장이야 안 가는 장이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분명히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대장주 주도주 맥락에서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의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핵심적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이 반등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슈주로 급반등이 나온 종목을 무리하게 쫓아가거나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고 쫓아가는 이런 전략보다는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시는 게 맞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보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두 종목 언급이 됐거든요. 네. 그럼 종목군으로 보자면 IT를 보자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이라는 거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는 잠깐 올라가면 알겠죠.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업황이 살아있고 경쟁력이 살아있는 종목이 장을 주도하는 것이고 이들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나중에 중소형주가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분들이 지금 상대로 부진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그죠? 이 얘기가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다 빨려가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나중에 코스닥에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우리가 분명히 일부는 포트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IT 종목군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하루에 1%씩 올라가더라도 얘네들이 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비율 물량을 잡아야 되고 삼성전기하고 삼성이 있을 때 분명히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소형주 쪽인데 5G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고 여전히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5G들 중에서도 이제 막 부각되거든 머큐리라든가 솔리드 같은 이런 종목들 길목을 잡고 중장기적 반등에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코스닥은 좀 느리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빨리 갑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OLED는 뭐 노래 불렀습니다. 야스, 힘스,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들도 점진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튀면 못 쫓아가죠. 움직이기 전에 잡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폴더블 폰이 워낙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슈프리메 같은 이런 어떤 지문인식 관련 성장주들은 바닥권에서 잡아놓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폴더블 관련주들 이런 종목이 성장성이라든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루 이틀 흐름 보지 말고 좀 크게 보시고 한번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의 흐름을 25분 안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저희가 살펴본 것 같아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